부자리를 맡은 이충영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의 지명 소감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질문하실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지명을 하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민주화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민주주의가 이대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해서 이 민주화의 기쁨이 경제적인 성장, 발전과 복지의 향상, 또 국민의 통합에 기여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제가 선출된 데 대하여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평생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왔습니다. 1969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개헌을 반대해서 무기정학을 받았고, 또 1972년에는 유신 반대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제적과 또 수배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80년대에는 50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바로 삼청 교육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또 수배도 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옥고도 치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민주가 아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많은 탄핵을 남발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상권 분립 자체를 없애고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계속 탄핵을 남발하는 이런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노란봉투법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특정한 좌표 찍기에 의해서 탄핵당하거나 구속되거나 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편안함과 행복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재와 다른 민주주의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국민이 모두 두려워하고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탄핵당하거나 또는 투옥되거나 비명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경제성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기업은 전부 돈을 들고 31조를 들고 미국으로 투자하러 가고 해외로 다 나갑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 낳기 두려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국민의 부름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또 가정의 행복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드려야 안 되느냐, 만들어 드릴 것이 제 임무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을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 더욱 행복한 국민 반드시 제가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희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언론인 여러분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바로 왜 윤석열의 잘못은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느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비민주성, 87.77%의 이 유례없는 독주, 독재, 아니 횡포 이런 것들은 왜 더 비판하지 않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권력을 가진 자도 비판받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비판받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정말 어느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어느 것이 가장 국익에 부합하느냐 어느 것이 가장 국민의 행복에 부합하느냐 오직 이 잣대만 가지고 잘 보도해 주시고 잘 나라의 앞날을 비춰주신다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의 역할이 입법, 행정, 사법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정말 훌륭하신 여러 역할을 크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에는 외신 기자님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신 기자님들의 질문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 머니투데이 박상곤입니다. 먼저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점 정말 축하드리고요. 일단 대선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은 어떻게 보내실 건지 궁금하고요.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과거 징계를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당무 결정권자로서 이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직까지 당직자들하고 논의를 하거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요. 저는 1994년에 민주자유당 때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당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의 여러 가지 문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당은 용광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운동권 출신도 여기 들어와 있고 또 아주 또 저와 반대편에 서 있던 분들도 같이 당에 있고 그 모든 분들이 함께 와서 서로 민주적으로 때로는 갈등을 또 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대표까지 하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곡절이 잘 대통합 그리고 크게 보면은 용광로와 같이 많은 잡다한 부분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쇠를 만드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포용과 그러면서도 펄펄 끓는 열정과 또 더 어려운 사람들 낮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직자들과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연합뉴스TV 양풀입니다. 어제 단일화 질문에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되면 조금 더 책임있는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공식 후보가 되셨으니까 곧 한덕수 후보와 소통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빅텐트 단일화 방안은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단일화는 이제 우리가 뭉쳐야 살고 뭉쳐야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 89.77%의 이재명 후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고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우리 총리 권한대행께서 지금 나오셔서 예비 후보도 하시고 조금 전에 또 저한테 전화도 하셨어요. 하셔서 뭐 여러 가지 축하와 또 격려 말씀도 하시고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저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우리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한덕수 후보 무소속으로 지금 되어 계시죠. 이분들이 다 우리 당에 입당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협력하고 기타 뭐 다른 모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과 손을 잡고 같이 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받으셨죠? 네, 다시 한번 저기 마이크 전해 주시겠어요? 네, NSP통신 강수인 기자라고 합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그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일본, 중국 등 국가는 노조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노조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려야 한다는 그런 토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권과 노동권을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노조의 경영권과 노동권을 어느 경우에 지금 노조 강령에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을 침해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많다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전문적인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는 아시다시피 13%의 조직률을 가지고 있고 87%는 노조가 없고 그래서 노조가 있는 데는 대체로 근로조건도 좋고 임금도 좀 높은 그런 형편에 있고 또 굉장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노동권과 이 경영권 그리고 경영자들 내에서도 이게 대기업과 소기업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실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자세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노사민정 노동조합과 회사와 민 국민과 정부는 노사민정 사자 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야 노조도 잘 되고 또 회사가 잘 돼야 국민도 지역이나 국민도 행복하고 우리 예를 들면 삼성, 현대 이런 게 잘 되면은 국민이 좋잖아요. 그다음에 정부도 또 세금도 걷고 또 우리 기업이 국위를 선양해 주니까 정부도 좋고 그래서 노사민정 사자 일체 뭐 삼위일체 그러면 사자가 일체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립적으로만 계속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동안의 노조 경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손 들어주십시오. 예, 가까이 계신. 후보자님, 저 채널A 손인혜입니다. 먼저 그 당선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보수 통합을 위해서 한덕수 대행과 이제 단일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이제 우리당 후보가 되셨는데 그 우리당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그냥 이제 단일화를 하는 건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두 번째는 이제 대행과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하시는 단일화 방식이 대략적으로라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대략적인 단일화 방식. 오늘 이제 제가 처음 선출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출된자마자 이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저도 수문을 한번 돌리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표는 단일화나 뭐
연대, 연합,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대원칙 아래서 구체적인 그리고 국민이 납득하고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뭐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이상은 하겠습니까? 허탈하다가 할까요?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그대로 가는데 여러 가지로 논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 CBS 서민선 기자인데요. 이제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되셨는데 본선에서 이기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이나 뭐 출당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윤리 열어서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 이재명을 외치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고 힘을 합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자유통일당도 후보 선출 진행 중인데 여기와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을 뭐 출당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뭐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고요. 또 뭐 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 저는 구체적으로 그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 이재명을 위해서 자유통일당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자유통일당은 아직까지는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대표가 누군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 반 이재명 모든 부분을 넓게 빅텐트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 전달해 주시겠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앞에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N의 조희로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한동훈 후보가 오늘 승복 선언을 했고 홍준표 후보도 정계 은퇴를 할 때 후보님께서 직접 좀 만류하시기도 했는데 두 분에게 좀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홍준표 후보님은 뭐 전화가 잘 안 돼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통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저 마음은 저하고 이제 오랜 동안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우리의 동지, 동료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의 우정은 늘 변함이 없고요. 한동훈 후보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다 모셔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한데 앞으로 저하고 경쟁했던 모든 분들을 제가 모시고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그 소중한 생각과 젊은 패기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전문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 또 나경원 후보는 그리고 양향자 후보님 다른 유정복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이철우 시장님, 지사님 이런 분들은 사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빼고는 제가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쟁한 그 훌륭한 분들이 다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뛰어나거나 특별한 그런 준비를 많이 하거나 이런 점도 없습니다. 다만 제 일념은 이 나라가 더욱 위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이 더욱 행복하게 되는 것 그거 외에는 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이분들을 모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통합을 하고 또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진실로 이번에 저와 경쟁했던 훌륭한 분들을 다 모시고 앞으로 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 네, 아까 네, 마이크를.
저 국민일보 이강민인데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아까 한덕수 대행님과 전화도 하셨다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좀 만남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아직까지 뭐 약속된 건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통화도 제가 이제 사표 내고 난 다음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장관 그만둘 때 그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뵙고 말씀드리고 그러고는 오늘 처음 전화가 오셔서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또 언제든지 자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외신 기자님 질문을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셨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후보님. 정책적인, 아시아투데이 한대 기자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9.19 군사 합의를 복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최근에. 혹시 후보님께서는 향후 대통령이 되시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표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19 군사 합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 네네. 대북 문제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대북 관계를 많이 했습니다. 한 8년인데 많이 했는데 뭐 현금 갖다 주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회사 돈을 갖다 주라고 뭐 쌍방울에 돈 갖다 주라는 이런 건 없었고요. 저는 부지사가 뭐 대신 감옥 간다든지 이런 거는 나는 우리 머리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대북 관계를 어떻게 부지사가 감옥 가고 본인은 괜찮다고 하고 그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북 관계는 100% 지사의 책임이지.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상방울 돈을 북한에 뭐 몇십억을 갖다 주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상식적으로 적어도 대북 관계는 다른 해외,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통일부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접촉 허가도 굉장히 국정원에 많은 그런 걸 다 겪어야 되는데, 내 부지사가, 지사는 모르는데, 지사의 지시 없이, 부지사가 어떻게 북한에 돈을 갖다 주고, 어떻게 대북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라니까요. 첫째는 이 북한의 농장, 돼지 농장이나 또 모심 기계 같은 거 있거든요. 모내기 기계라든지 또 제가 재임 중에는 개성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 묘목을 길러갖고 그 송악산이나 이런 산에 심도록 그런 양묘장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개성의 문화재, 그 옛날 송도, 고구려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문화재도 보존, 너무 이렇게 허물어지고 보존하는 것도 도와주고, 금강산에 연탄 아궁이와 연탄을 갖다 줘서 금강산에 나무를 많이 베어다가 훼손하지 않도록 그런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말라리아 그 모기가 북한에서 우리 경기도 김포나 김포, 강화, 이 파주, 연천 이쪽으로 날아와서 말라리아 환자가 접경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모기를 잡아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기가 말라리아가 안 걸리잖아요. 그 말라리아 약이나 방제 도구, 방제 약을 계속 해마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북 사업인데 그 대북 사업이 인도적인 사업이라 해야 되고요. 현금은 안 됩니다. 인도적인 사업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부지사한테 시키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짓말이,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나는 대한민국 이런 거짓말이 어떻게 통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책임 아래서 대북 사업을 하고, 뭐 저만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장도
시장 도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 부시장이 북한에 돈 갖다 줬다. 감옥 가서 7년, 8년씩 감옥 형을 선고받는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러면 북한에 완전히 뭐 전쟁만 하자는 건 이런 식으로 또 악의적으로 저보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렇게 전쟁한 적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인도적으로 말라리아 모기가 북한이나 남한이나 같이 적경 지역에 그렇게 해서 병 안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결핵 환자가 많아요. 영양분이 부족한 이런 것도 우리가 다제 내성 결핵이라 그럽니다. 그런 결핵 같은 것도 퇴치를 하고 그다음 문화재도 잘 보존될 수 있게 하고 산에 나무도 좀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제가 꾸준하게 하고 앞으로도 그런 거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국민의힘은 뭐 대북 전쟁론자 아니냐 이런 황당한 그런 거짓말은 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외신 기자님의 질의 하나를 받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예, 일본 교도통신 나가오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 언론사라서 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은 어떤 대일 그 외교를 하실 입장이신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의 기조를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바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 기조를 유지하실지. 윤석열 정부의 예, 그리고 저는 일본하고는 우리하고는 이웃이 있잖아요. 우리 많은 아는 분들이 일본에 자주 여행을 갑니다.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고마노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인데 다만 역사, 과거 역사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더 과거사에 대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치유할 필요가 있고 정리할 필요가 많이 있어요. 그 이외에 과거사를 빼고 나머지는 독도 문제가 있는데요. 독도 문제 이것도 뭐 우리는 확실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지 우리 한국 땅이라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일본하고 아무리 외교를 해도 그건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빼고 나면 지나간 과거나 독도 문제 이런 거 빼고 나면 우리가 뭐 별 다툴 거 있어요? 저는 다툴 일도 없고 또 가까우니까 일본에 여행도 많이 가고 요즘은 노래도 일본 가수들이 한국의 유행가 트롯 아주 잘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봐도 일본 가수들이 잘하더라고요. 우리 저 MBN에 나갔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그런 거 저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노래 잘하구나. 그걸 좋잖아요. 같이 뭐 체육도 같이 하고 또 노래도 같이 하고 문화, 예술, 관광, 여행 또 과학, 기술.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우리 경기도의 외자 유치를 제가 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기업이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이 한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해요. 두 번째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일본 기업도 우리나라 많이 오도록 제가 초청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또 제 아는 친척 중에도 일본에 또 취업하러 가서 일본에 일자리 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가깝게 긴밀하게 하고 다만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거는 절대 뭐 그런 이야기는 서로 안 하면 좋겠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그 다음에 과거사를 가지고 자꾸 아픈 거를 자꾸 너무 건드리시면 우리 국민들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가 없지만 나머지는 뭐 우리가 싸울 일이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열심히 하셨지만 저는 그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싸울 시간이 있겠느냐. 일본도 조금 조심하고 우리도 좀 잘 조심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좋은 우리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근데 김문수 특히 후보자님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제가 언론인 여러분들하고는 언제든지 말씀을 많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이 멀리까지 오셔서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보도는 또 더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만은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언론은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인들 여러분들이시다. 민주주의의 가장 훌륭한 일꾼들이 여러분 아니시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훌륭한 언론으로 우리 국민들 눈을 밝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자님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